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를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는 설 연휴를 만끽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기회에 좀 휴가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미국 증시의 현황이 현황인 만큼 아무래도 계속해서 미국 증시의 뉴스를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지속적으로 설 연휴 기간에도 보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아무래도 저와 함께 일해주고 계신 어스 얼라이언스의 기획팀 덕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께서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같이 근무해 주시고 이렇게 편집도 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어스 패밀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스 패밀리와 함께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1부 바로 시작합니다. 자, 월요일 방송인 만큼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마감 시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굉장히 좀 기분 좋은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오래간만에 좀 급등을 했는데요. S&P 500이 2.43%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존스가 1.65%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가장 좋았죠. 3.13%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1.93% 올라갔습니다. 개별 종목의 현황도 한번 살펴보면요. 차지 포인트가 굉장히 오래간만에 1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로빈후드가요, 목요일날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어닝 결과 발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 이상 급락을 했었는데 다행히 9.65%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스케일러는 7% 정도 급등했고요. 자, 다음 종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애플이 무려 7%나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애플이 이렇게 하루 만에 7%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보기 드문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요. 쇼피파이가 6.92%, 퍼시픽 바이오가 6.79%, C 리미티드 6.5, 투일리오가 6.5, 더 트레이드 데스크 5.7,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5.69%, 메르카도 리브레 역시 5.66%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이 밖에도 급등한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5%, 4% 정도 올라간 종목은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떨어진 종목이 있나 좀 살펴볼게요. 한 6종목 정도가 힘을 쓰지 못했는데 핀터레스트 최근에 굉장히 좋지가 않죠. 자, 그리고 디어가 0.58, 니오가 0.99, 소파이가 2.29% 떨어졌습니다. 그랩이 3.5% 하락했고요. 마지막으로 루시드 역시 5.4%나 하락하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과연 어떠한 장세가 펼쳐질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번 주 주식 시장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예상해보는 기회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에 있어서 이번 주 한 주는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어닝 결과가 본격적으로 발표가 시작됐거든요. 자, 이번 주 들어서 어닝을 발표하는 주요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월 31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NXP 반도체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2월 1일 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엑센모빌이 지금 어닝을 발표할 것 같고요. 알파벳이 들어가 있습니다. GOOG, GOOGL. 그리고 제네럴 모터즈도 지금 어닝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요. 화요일 날 스타벅스, AMD, 그리고 페이팔 홀딩즈 이렇게 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많이 지금 어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날이 화요일이다. 따라서 화요일날 주식시장이 좀 어느 정도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테크 주식에 관해서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요일입니다. 2월 2일 날 보시면 메타 플랫폼즈 그리고 퀄컴이 발표를 합니다. 그 밖에 뭐 스포티파이 역시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목요일로 넘어가서 2월 3일을 보면요. 아마존 그리고 포드가 지금 어닝 발표를 준비하고 있고요. 핀터레스트 그리고 유니티 소프트웨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어닝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그렇다한 좀 굵직굵직한 종목은 발견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뭐 그 밖에도 이번 주에 좀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있을까 쭉 살펴봤더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일 쪽은 오펙 플러스 미팅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2월 2일 날 오펙의 그 가입국들이 만나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과연 배럴당 그 생산량 있잖아요. 이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그렇게 되면 오일 가격이 좀 잡힐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좀 시장에 관심이 몰려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 한 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굵직굵직한 종목들의 어닝 결과잖아요. 지난주에 애플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줬는데 과연 뭐 메타 플랫폼즈라든지 구글이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좀 우리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그 미주은 50% 쿠폰을 사용하셔서 시킹알파의 프리미엄 멤버가 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번 순서에서는 시킹알파를 통해서 어닝 결과의 캘린더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메인 창에 가셔서 여기 그 검색창이 있잖아요. 들어가서 어닝을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EARNING 찍으시면 뭐 어닝 관련된 정보가 쭉 뜨는데 여기 끝에서 세 번째 보시면 어닝즈 캘린더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오늘부터 가까운 미래에 어떠한 종목들이 어닝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가 쭉 나열이 됩니다. 가장 먼저 뜨는 것은 당연히 1월 31일 날 어닝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종목이겠죠. 굉장히 좀 많이 여기 열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1일, 그리고 나서 2월 2일 이런 식으로 이제 날짜별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아무래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만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생각에는 마이 포트폴리오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아니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한 50여 개를 묶어서 미주은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제 50여 개 되는 이 항목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서머리 말고 중간으로 가셔서 어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닝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앞줄에 보시면 upcoming announced date이라고 나옵니다. 다가오고 있는 그 발표 날짜인데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 날짜별로 순서가 잡힙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페이팔이 가장 먼저 어닝을 발표하게 되겠죠. 제 포트폴리오 상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서 2월 1일 날 페이팔, 그리고 뭐 AMD라든지 구글이 잡혀 있고요. 2월 2일 날 페이스북이 아니죠. 메타 플랫폼, 뭐 퀄컴, 1월 3일 날 코보, 2월 3일 날 또 유니티 소프트웨어, 핀터레스트, 아마존이 2월 3일 날 잡혀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서 2월 8일 날 이제 펠로톤이라든지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2월 9일 날 투일리오, 우버, 그리고 ASML, 디즈니 뭐 이런 종목이 잡혀 있다.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그 어닝 날짜를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굉장히 편리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포트폴리오 만드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다행스럽게도요. 금요일 날 나스닥이 한 3% 이상 급등하면서 S&P 500도 2% 이상 급등을 했죠. 이러면서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국 주식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월요일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마켓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영향력이 있는 짐 크레이머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짐 크레이머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기관의 앞잡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CNBC라는 굵직한 그 프로그램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보는 것은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적어도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을 형성한다는데 의미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금 시장은 토탈 기브업이 필요하다. 완전히 포기할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찾아봐야겠죠. 자, 여기 서머리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스톡마켓이 get worse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더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금요일 날 피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지쳤어. 나는 포기할래. 나는 이제 주식시장 떠날래. 이런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해 보면 셀러들이 이그조스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가자 떨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팔 만한 사람은 다 팔고 나가야 드디어 주식시장이 상승한다. 이러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논리 정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그러면 마치 뭐 기계랑 이렇게 뭐 사고 팔고 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사실 우리의 반대쪽에는 다른 투자자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주식을 판매한다는 것은 누군가는 사는 거고요. 누군가가 산다는 것은 누군가는 팔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요. 팔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옥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다수 대 다수의
경매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만약에 팔고 싶은 사람이 다 팔고 나가서 이제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게 되면 살 사람이 훨씬 많아지죠. 그렇게 되면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많이 빠져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좀 팔까 말까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야 결국은 더 이상 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사는 사람만 있어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의 의견을 한번 살펴봤고요. 과연 이제 그 날이 언제쯤 찾아오냐가 중요한데 일주일 후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당장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한 6개월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러한 상승장이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준비된 뉴스는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차지포인트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10.48%나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Why did ChargePoint stock go up today? 오늘 도대체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 대답이 바로 나와 있습니다. JP 모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답이 주어졌는데요. 조금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오래간만이니까. 자, EV 스톡, 그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지금 부스트를 받고 있다. 굉장히 좀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이유는 JP 모간에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거죠. 원래는 보유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오버웨이시니까 매수 의견으로 바꾸어졌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JP 모간에서 차지포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이유가 궁금해지죠. 여기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 차지포인트는 굉장히 좀 명백하게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차징 그 비즈니스 쪽에 이 강자로 이미 군림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특히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북미 쪽에 레벨 2 시장에 레벨 2라는 것은 완속 충전을 얘기합니다. 이제 보통 충전 그러면 레벨 1, 2, 3가 있는데 2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완속 충전 한 7시간에서 8시간, 9시간까지 걸려서 이제 충전이 완료되는 것 같고요. 레벨 3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슈퍼차저입니다.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제 만땅을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DCFC인데 뭐 장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차지 포인트가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주 쪽에서 그것도 레벨 2 시장에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죠. 일단 북미 같은 경우는 DCFC에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 DCFC는 다이렉트 커런트 파스트 차징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슈퍼차저 쪽에도 지금 기회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도 활발하게 요즘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우리가 오미주 뉴스를 통해서 여러 번 확인한 바가 있는데 이쪽은 L2 그리고 DCFC 두 쪽 다 노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바로는 차지 포인트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EV,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성장이 대단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기차의 성장 추세를 아마 아웃페이싱 할 것이다. 넘어설 거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따라서 차지 포인트의 성장이 오히려 전기차보다 더 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데 굉장히 새로운 오퍼튜니티,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어느 쪽이냐면요. 상업용 차량. 지금 아직까지는 상업용 차량이 대부분 다 전기차로 옮겨가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플릿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상업용 차량인데 대규모로 운영하는 거죠. 뭐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아니면 그 운송을 담당하는 운송회사이잖아요. 트럭 같은 거. 뭐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전기차로 다 바꾸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점을 더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쪽에도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좀 매력적인 레비뉴 모델을 제공한다. 리커링이라는 것은 반복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보통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한 번 판매하고 나면 그만인데 이제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구독 모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레비뉴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해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쓴 두 번째 책입니다.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실전 투자 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차지포인트의 실적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어 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해의 매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그 리커링 그 반복 매출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굉장히 작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은 소프트웨어 매출이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부분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사실 구독 매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매년
매년 발생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요. 결국 한 7년차, 8년차 정도 되면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매출과 그 다음에 반복 매출에서 들어오는 매출의 비중이요. 반반 정도로 늘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그 매출 이상을 7년차 이상부터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그러니까 하드웨어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그게 누적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매출이 기하급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기업이 바로 차지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런 고통이 좀 있겠지만 이렇게 리커링 매출, 반복 매출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선형으로 매출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하급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걸고 좀 장기 투자해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차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굉장히 좀 멀리 바라보면서 투자를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종목인 반면에 그런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 지루해서 못 기다리겠죠. 그래서 당장 우리를 좀 기쁘게 해줄 만한 종목들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애플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은 투자자들에게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굉장히 좋은 어닝 발표를 하면서 지금 주가가 무려 7%나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애플 주가가 7% 올라가는 것은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이러한 현상이거든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애플이 크러시드 했다. 완전히 뭐 끝내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one of the most memorable quarter니까 지금까지 어닝 결과를 많이 해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어닝 실적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시죠. 자, 루프 벤처즈의 애널리스트인 진 먼스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그런 인물이죠. 이분이 이번에 애플을 칭찬을 해줬는데요. 자, 뭐라 그랬냐면 너무나 강력한 그 분기 실적을 이번에 발표했는데 그냥 그 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로드 블럭이 너무나 많았다. 길을 막고 서 있는 장애물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죠. 뭐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급망의 붕괴라든지 아니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방해를 해왔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공정이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외주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고 건강한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크러시드 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완전히 뭐 끝내주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나는 이 분기 실적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루프 벤저즈의 파운더니까 이제 창립자죠. 창립자이자 매니징 다이렉터,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이제 CNBC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요. 나는 지금까지 이제 애플을 계속 다루는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많은 실적을 봐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실적들도 많이 여태까지 보여줬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그랬기 때문에 지난 10년, 20년간 꾸준히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제 다 대부분 불러하다는 것은 좀 희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좀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그리고 또한 리선시 바이어스, 이거는 뭐냐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부각되는 현상이거든요.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어닝 실적은요, 정말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어닝 쿼터 실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넘어서고 좋은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이러한 이슈들을 멀티 레이어드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겹겹이 쌓여진 어려움이야.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어려움에 만약에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애플이 아마도 레비뉴, 매출이 18% 정도 올라갔을 것이다. 만약에 공급에 그 문제가 없었다면요. 11% 이번에 성장을 발표했는데 11%에 그치지 않고 아마 18%까지는 갔을 것이다. 따라서 너무나 좋은 지금 비즈니스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만약에 시장 상황이 달랐다면 지금 뭐 금리 인상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특히 테크 주식들이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시장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도 7%밖에 올라가지 못했는데 만약에 평소 장세였으면 10% 정도 급등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연준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테크 주식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죠.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애플이 어떻게 보면 분위기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스닥이 3% 이상 급등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도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 메타 플랫폼즈가 어닝 발표가 지금 예상돼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이 추세를 이어간다면요, 시장의 참여자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이것 봐라, 테크 주식들이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굉장히 잘 나가고 있구나라면서 조금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어닝 발표할 빅테크 기업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성장주 그리고 테크주 대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주가가 흘러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주가가 좀 흘러내린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그랩인데, 그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5%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그랩이 지금 떨어졌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지금 바이 레이팅을 골드만삭스가 줬기 때문에 사실 호재가 발생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랩 홀딩즈의 주가가 좀 떨어졌다, 6.6% 정도 떨어졌다고 나오는데요. 사실 나중에 조금 반등을 하면서 3.5%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동남아죠. 동남아에 지금 차량 공유 서비스 그리고 푸드 딜리버리를 맡고 있는 그랩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이뿐만이 아니고요. 뭐 보험이라든지 핀테크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슈퍼 앱을 만든 이런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골드만삭스에서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기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랩을 이번에 바이 레이팅을 주면서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7.9달러를 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 35%보다도 더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의견을 준 애널리스트는 골드만삭스의 그리고 이제 라스트 네임은 못 읽겠습니다. 어쨌든 팡이라는 그 애널리스트가 좋은 의견을 준 것 같은데요. 자, 이분에 따르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114% 정도 1년 내에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다 잘못된다면 42% 정도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굉장히 좀 폭이 크죠. 그래서 그냥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위험성이 높은 종목이 그랩입니다. 자, 우리가 보기에 그랩은요, 혜택을 받을 것이다.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동남아 쪽에 지금 인터넷 그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데 여기에 성장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그랩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지역이 도시화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화된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도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의 접속도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남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관건이 되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모바일폰 그리고 인터넷의 침투율 역시도 계속 올라간다. 옆에 있는 내용과 함께 연동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옆에 보시면 서비스 그리고 소비 쪽에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동남아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인데 과연 디지털 그 혁명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동남아에 10년 정도 거주한 사람으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동남아는 한 가지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젊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요, 평균 나이가 29세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그 서양 국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일본처럼 뭐 평균 나이가 막 40대 이렇게 형성되는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돈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가 좀 활력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금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냐, 이것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하나의 의견이 있는데요. large underbanked population, 따라서 은행 구자가 없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은행 구자가 없는 이런 인구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핀테크 기업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따라서 이걸 다 합치면요, 지금 TAM이 Total Addressable Market의 규모가 160빌리언 정도 된다. 굉장한 거죠. 따라서 이러한 커다란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투자하는 종목이 그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바라보는 리스크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일단은 기대했던 것보다 그 경쟁이 너무나 과열화된다면 뭐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C 리미티드 같은 기업, 그리고 이제 고투라는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그 굉장히 좀 강력한 그 도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시장 점유율이 1위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대로 regulatory changes, 정부 기관의 간섭이 굉장히 좀 동남아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면,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뼈저리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굉장히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제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이 향상되면 우리가 좋은 기업이 매출이 성장될 수 있다. 요거를 기대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동남아 아니면 남미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랩의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한 이후에 50%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12월부터 50% 떨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 상황과 너무나 이 기업의 특성이 엇박자가 지금 나와 있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성장주에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의 형태가 되는 건데, 그랩 같은 경우는요 이제 상장했고 아직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신생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확신을 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가지고 있는 투자금의 뭐 전부를 놓고 기다린다, 이거는 너무나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랩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부를 위해서 준비한 마지막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요 디비던드 인베스팅을 해라, 배당주에 투자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어떠한 그 논지가 있는지 한번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몇 년 동안 굉장히 프라이스 그로스가 굉장히 중요했었다. 프라이스 그로스라는 것은 이제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지수에만 투자해도 27%나 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요 아마도 배당 투자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굉장히 경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플로우가 좋아지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많은 기업들이 아마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수익을, 그 캐시플로우를 쉐어홀더들에게, 주주들에게 나눠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주주 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대표적인 주주 환원의 방법은 바이백이 있고요. 그리고 디비던드가 있습니다. 바이백은 자사주 매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디비던드가 바로 배당이겠죠.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배당이 아마도 바이백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와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죠. 왜 배당이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바이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당인 이유를 여기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나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상승장에서는 중요하지가 않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올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2022년 같은 경우는요 많은 전문가들이 두 자릿수 성장을 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주가 상승에 대한 의지가 조금 미약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 이 배당이 2% 3% 나오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자금이 배당주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역시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기업들이 배당을 올린다는 것은요 어떠한 사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냐면 굉장히 좀 확신에 차 있다. 그 캐시플로우가 앞으로 미래에도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배당을 올려주는 것이 일상적인 예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얘기가 어떤 뜻이냐면 바이백, 즉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다. 스티키하지 않다는 것은 한 번 하고 다음엔 안 할 수 있는 게 스티키하지 않은 거거든요. 스티키라는 것은 끈적끈적해서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배당이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올해 만약에 자사주 매입을 2번, 3번 했는데 다음 해에 뭐 캐시플로우가 조금 안 좋아져서 자사주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주주가 이렇게 컴플레인 할 필요는 없다. 근데 만약에 배당을 막 주던 그 기업이 갑자기 배당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주들이 엄청나게 좀 많이 컴플레인을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을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죠. 만약에 미래에 캐시플로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요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낮출 수는 없으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배당금의 장점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배당이 성장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여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배당금이 올라가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해지의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그 투자의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관점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배당주에 투자를 한다면 어떠한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여기에 지금 퀘스천 마크가 붙어져 있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특정 종목을 추천해 주기 본다는 여기 보면 배당이 성장하는 이러한 주식이 인플레이션에 방어막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냥 배당률이 높은 것만 만약에 우리가 골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배당이 올라가지 않거나 성장이 안 하지 않거나 나중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강력한 투자 환경에서는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준 역사가 있는 이러한 종목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시킹알파를 통해서 가장 좋은 배당주를 발굴해내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킹알파 메인 페이지 가셔서 시킹알파.com이죠. 들어가셔서 여기 쭉 보시면요, 프리미엄이 있는데 프리미엄 쪽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프리미엄 멤버가 되실 때 액세스가 가능한 여러 가지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두 번째를 보시면 탑 디비던드 스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좋은 배당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시킹알파의 알고리즘이 선정한 가장 그 퀀트 레이팅이 높은 주식들을 여기서 널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1위에 퀄컴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퀄컴이 가장 좋은 배당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배당의 그 안전도가 A-, 성장률이 A, 그리고 배당률이 B, 그리고 얼마나 계속해서 과거 몇 년 동안 배당을 성장시켜 왔느냐가 B+, 그래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고 있는 주식이 지금 퀄컴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전에 읽어봤던 기사에 따르면 배당의 성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잖아요. 따라서 이 성장의 그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순위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장을 클릭하시면 지금 한 번 더 눌러야겠네요. 자, A+가 쭉 나오죠. 따라서 지금 배당 성장률이 가장 좋은 최고의 그 배당주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밑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는 캐터필러가 가장 위에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캐터필러가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클릭을 하시면요, 캐터필러의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데 다시 서머리로 와 있죠. 중간에 가시면 여기 디비던드 배당이 있습니다. 배당을 클릭하시고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배당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레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배당의 안전도는 B-, 성장률은 A, 그리고 배당률은 B. 마지막으로 얼마나 변함없이 꾸준히 배당률을 올려주냐는 A가 나와 있죠. 자, 이러한 점수를 받고 있는데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가장 중요한 그 서머리가 나와 있죠. 일단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2.21%고요. 그 얘기는 1년간 한 주당 4.44달러를 배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장률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그것은 지난 5년 동안 캐터필러의 그 배당금은요, 매년 7.2% 정도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A 정도를 받은 게 된 거고요. 그 옆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인데 디비던드 그로스라고 써 있죠. 지난 8년간 단 한 해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코비드가 발생했던 2020년도 역시 변함없이 계속해서 배당금을 올려준 굉장히 좀 견실한 기업이 바로 캐터필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 좋은 좀 정보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설 연휴 기간에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냅니다. 남아있는 연휴 잘 계획하셔서요, 기억에 남는 설 연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저녁 8시에 2부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쓴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니까요, 욕심나시는 분들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요, 이벤트 신청하시면 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 0.07%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서는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하시면 제 두 번째 책인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실전 투자편을요,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고요, 투자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